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의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두고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영업을 하려면 이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고깃집 같은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도 한 2, 3억 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적어도 한 5, 6년 이상의 기간들이 필요로 되는데 갑자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 상가 임차인 입장에 사실상 파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때 법에 호소를 하면 이제 이 법이 임차인을 도와주지 못하는 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법이 왜 있나 이제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 임차인이 3번에 걸쳐서 차임을 제대로 못 냈다라든가 이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단골 분쟁거리가 바로 이 권리금 문제인데요. 권리금 회수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일까요?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기 직전서부터 3개월 전 사이에 이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이제 하게 되면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때 신규 임차인들을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6개월까지 좀 늘려준 것이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신규 임차인들을 주선을 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세입자를 좀 까다롭게 선별하지 않을까, 또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그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 월세 같은 것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그 업종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인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들이 보통 보고서는 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재계약.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올려서 월세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바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에 환산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산 보증금 문제 어떤 문제인지 좀 짚어주시죠.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월세 100만 원을 내면 그걸 보증금 1억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보증금이 되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게 되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데 네. 적용범위 밖에 있게 되면 이제 그런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임대인이 50% 100%도 임대료를 이제 올려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 같은 것을 두고 다르게 보는 경우 이 정도의 6억 1천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라면 소위 부자 임차인 아니냐. 그래서 환산 보증금 개정이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을 잘못 이해를 해서 보증금이 6억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월세가 이제 500만 원만 돼도 보증금이 5억으로 간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만 규모가 커도 그 월세가 400, 500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그 환산보증금으로 따라서 적용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또 게다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또 많이 오르게 되니까 어느 순간 임대료가 오르면 또 그 범위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그렇죠. 그걸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가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 갱신할 때 신규 법이 적용이 돼서 10년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임대차가 한 4년 정도 하는 경우다. 그럼 갱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3년쯤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럼 갱신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새롭게 개정되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개정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법이 적용되게 되게 되면 이제 임대차가 갱신될 때 5%의 임대료 상한율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그 결국 올라간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역은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환산보증금이 월세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0, 한 400만 되더라도 적용분이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그 올라간 임대료 때문에 적용분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5%의 인상률 상한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50%, 100%도 올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임차인들이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측면에서도 환산보증금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것들이 이번에 되지 않아서 그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보완해야 할 점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세계적으로 단기 임대차를 하는 그런 거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보통 한 5년, 10년 장기 임대차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마 우리도 5년, 10년 이런 장기 임대차를 하는 문화가 발전을 할 텐데요.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한번 임차권을 양도하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에 퇴고료 보상 같은 제도도 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